오늘은 우리 두뇌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기능은 두뇌의 기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모든 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두뇌의 기능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도 두뇌의 기능이고, 또 우리의 감정조차도 두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 폐, 심장이 작동하는 것도요, 다 두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삼키게 되면 위에서 소화시키죠. 그것도요, 뇌에서 다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요, 그 뇌의 각 부분마다의 그 기능이 특출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짐승 같은 경우에는 후두엽이 발달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후두엽은 시각을 주관하고 있는데 굉장히 멀리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이 척도엽 같은 경우는 이 청각 기능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도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개라든가 이런 짐승은요, 귀가 굉장히 민감하게 소리를 잘 감지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사람은요, 결국은 뇌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뇌의 일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면 사람의 인격도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194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철도를 낳는 일을 하는 것인데, 버몬트주 출신의 25세 철도 건설 감독인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철도를 놓기 위해서 중간에 뭐 산이 있으면 산도 부수고 돌도 부숴서 철도를 놔야 되죠. 이럴 때 이 바위를 깨트릴 때 바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곳에 먼저 화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리를 또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긴 철봉으로 그걸 다져요. 다진 다음에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다이너마이트가 팍 화약이 폭발하면서 이 바위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발파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 조수가요, 화약을 넣고 난 다음에 모리를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리를 채우는 걸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 피니스 게이지는 모리를 넣었다 생각하고 이제 철봉으로 모리를 다진다고 이제 그 구멍에 철봉을 막 이렇게 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드릴을 끄면 그 돌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화약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하니까 이 철봉이 마치 총알처럼 팍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두개골을 관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이네. 왼쪽에 광대뼈 밑으로 해가지고 눈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 두개골 앞쪽 전두엽이 있는 이곳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뇌도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졸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말도 하고 또 걷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봉이 통과한 이 왼쪽 눈은 이제 시력을 상실했고, 다음에 이게 이제 움푹 들어간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봉합이 됐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 피니스 게이지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었고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감독자였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뭐 총명하고 기억력도 좋았는데 사람의 인격이 바뀐 것입니다. 도덕성이 하락해버리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화를 잘 내고 이제 문제는 영적인 사물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사물에 관심이 없어져. 그런 불선하고 신성모독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가정을 버리고 유랑극단에 떠돌아다니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니스 게이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우리의 기능을 행하는지를 이제 연구가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피니스 게이지의 이 천공, 구멍 뚫린 이 두개골은요,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인가 그곳에서 이제 알코올로 이렇게 딱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니스 게이지를 통해서 우리 뇌는 각 부분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고 특별히 전두엽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는요, 앞에 있는 이 전두엽,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적으로 연구에서 밝혀진 이 전두엽의 기능이 뭐냐면 사물을 판단하고 추리하는 지성과 또 의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 전두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도덕심, 의지력을 이 전두엽이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깨달았냐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전두엽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신앙심이 없잖아요. 도덕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짐승과 사람의 이 뇌 가운데 뇌 전체 무게 가운데 전두엽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사람은 뇌 전체 무게 중에 전두엽이 3분의 1 이상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두엽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반면에 침팬지, 가장 머리가 좋다는 침팬지가 17%, 개가 7%, 고양이는 3.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무엇이 발달되냐면 후두엽이나 측두엽이나 아니면 이제 두정엽, 이와 같이 균형을 잡는 것이라든가 시각, 청각 이런 이 기능적인 이런 부분이 발달됐고 사람은 무엇이 가장 많이 발달됐냐면 판단하고 또 사상을 관할하고 그리고 의지, 도덕성, 영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창조 때부터 포유류 중에 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두엽이 손상될 때 일어난 영향은 이것입니다. 도덕적 원칙을 상실하고 사회적인 이 장애를 발생합니다. 통찰력이 부족하고 추상적인 추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격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대수, 기하, 미적분 이런 좀 복잡한 계산은 잘 못하고 또 어떤 이제 드라마를 본다 할 때 막 슬픈 장면을 볼 때 이 슬픈 장면이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뚝뚝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아. 감정이입이 잘 안 돼. 그리고 이 의지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제력이 잘 안 돼. 자제가 잘 안 돼. 이것이 진짜 이 전두엽이 손상됐을 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또 전두엽 손상 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영향은 기억력에 장애가 일어나는데 최근 일에 대하여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또는
어제 뭐라고 말했지? 뭐 이렇게. 또 주의력이 산만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신이 분산되었고 밥 먹다가 말고 문득 생각이 난 듯 책을 찾아 막 타다가 또 갑자기 구두를 닦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람이 안절부절하게 되고 또 사고의 비약, 즉 공상, 정서 불안 이와 같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한한 상상을 한다거나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 이런 상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두엽이 손상될 때 사람이 감동을 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진취성이 결핍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이 전두엽이 문제가 생길 때 중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정신 강박증이 생기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식욕 조절의 최상위 중추센터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부르면 숟갈을 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욕에 따라 먹게 되는 이런 문제, 또 주의력이 부족해지고 행동 과다증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이제 이 초정밀 뇌촬영을 해보니까 전두엽에 흐르는 혈류량이 60%나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 기능이 잘하기 위해서는요, 뇌의 혈류가 잘 순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피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요, 뇌의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이 뇌 동맥류라든가 뇌출혈 뇌경색 딱 돼버리면 마비돼 버리잖아요. 피가 안 들어가니까 뇌에 작용 안 되죠. 그러니까 딱 반신불수라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뇌에 들어가는 이 혈관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나이가 들면요, 절대적으로 육식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맥의 그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은 다 콜레스테롤 기름입니다. 기름도요, 올리브유 같은 이런 기름은 이 동맥의 기름을 오히려 끌어내. 그런데 동물성 기름은요, 득지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심근경색,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적사입니다, 여러분. 뇌 혈관이 막혀버리면요, 반신불수 뇌절은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거요, 원인 없는 결과 없죠.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요, 한주같이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육식을 너무 좋아했어. 이 세상에는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술에 장사 없고 담배에 장사 없습니다. 그처럼 육식에 장사도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전두엽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품성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력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냐면요, 여러분의 품성과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게 옳다. 그러면 옳은 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실천력, 그것이 의지력입니다. 그런데 의지력이 약하면요, 분명히 옳은 걸 알아. 옳은 걸 알지만 내가 그대로 못해. 왜냐?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건강생활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참 유익하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다 알잖아요. 이게 교육받으면. 그런데 교육받은 대로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무엇과 관계냐면 여러분의 의지력과 관계 있습니다. 이 의지력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두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뇨병 환자, 말기 심장 및 심장질환 환자,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흡연자, 그들은 생활습관을 변화시킬 의지력의 부족으로 또 뇌졸중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참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근처에 우리 아주 착한 젊은 집사가 있습니다. 연종 집사라고. 이분이 이제 이 동네 사람과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선생님 육식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 그 이유도 설명해줬어. 다음에 그 집에 놀러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금 당신이 지금 중풍이 왔는데 이거 먹으면 됩니까? 하니까 나는 내일 죽더라도 내 먹고 싶은 거 먹겠어 하는 거예요. 어쩝니까?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관계있습니까? 의지력과 관계있습니다. 이 의지력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입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의지력이 전도입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와일드우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런 천연치료센터입니다. 와일드우드의 신경생리학자 볼린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의 부상 중에 파편상을 연구했는데요, 이 파편이 앞 뇌 상처를 준 사람과 뒷부분에 상처를 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요,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있는데, 뒷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지력과 관계없어. 그런데 앞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지력이 박약하고 그가 화를 잘 내고 여러 가지 품성에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의지력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제시하는 건강생활의 원칙들을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데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합은 거꾸로요, 우리가 건강생활을 잘 지키면요, 이 전도합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이 생활 습관을 여러분이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전도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장모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평생 정말 목사 사모로 봉사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6세 때인가 그때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뇌경색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먹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주죠. 근데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면요, 선망정신이 왔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장모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인데요, 계속 약을 먹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포악한. 그래서 제가 약사잖아요. 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왔어요. 약물들은 여러분이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이든 특별히 정신과 약이든 어떤 종류의 약도요, 여러분의 전두엽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약을 끊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약을 너무 쉽게 생각해. 약을 먹으면 내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약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나 여러분이 약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요, 약에 의존하는 한 여러분의 전두엽은 점점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일이 뭘 하죠? 카페인 다 끊도록 하고, 약 먹는 거 다 끊도록 하고, 약 없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전인적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약, 불면증 약, 소화제까지도 불구하고 다음에 위궤양 약, 여러분 약 이야기해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약은요 다 전두엽에 피해를 끼칩니다. 항염제, 소염 진통제, 감기약, 알레르기 약까지도 포함해서 항히스타민제. 여러분이 이제 약을 드시려면 천년의 약, 예를 들면 골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고, 이 화학적으로 조제된 약은 가능하면
다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약물인데 합법적으로 허락된 약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카페인입니다. 니코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요 강력한 약물입니다. 여러분의 전두엽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은 약으로 생각 안 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약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두엽에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특별히 현대인들은 멋있는 카페에 가지고 차 마시는 것이 아주 낭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의 대부분이 뭐예요? 커피입니다, 여러분. 카페인은요 심각하게 뇌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끊게 될 경우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은 여러분이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수면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작년일 겁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한 고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수년 동안 이 두통으로 앓고 또 불면증으로 호소를 해요. 근데 내가 다 물어보니까 커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커피만 끊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당연히 끊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커피를 다 끊고 살았습니다. 몇 달 후에 전화 왔습니다. 다 나았다고. 그 오랫동안 한 골치가 늘 아프고 편두통이 있고 잠 못 자던 것이 싹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원인 없는 결과 없고요. 그 원인만 제거되면요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료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까지요 가장 강력한 유혹은요 당입니다. 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당 중독입니다. 당 중독이란 뭐냐면 단 거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당이요 우리의 면역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염증을 또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설탕이 우리 전두엽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은 이렇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천연 과일로 섭취하고 특별히 과자라든가 또는 사탕이라든가 청량음료 엄청난 설탕을 넣습니다. 그런 것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뇌 기능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꿀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꿀은 천연이거든요. 천연이지만 꿀도 당이에요. 당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꿀이 좋으니라 라고 하는 좋은 면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꿀조차도 당이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 먹는 건 관계없지만 이게 당 중독이 돼가지고 막 꿀을 날마다 퍼먹는 사람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당 중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것이요 다 어디서 오냐면 탄수화물에서 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일어나는 것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요 당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당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이렇게 먹어서 섭취하는 건 관계없는데 여기다가 정제된 당은 뭐냐면 고구마, 감자든 뭐든지 탄수화물을 쫙 졸이면 엿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요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당은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래서 과자도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과자 속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정제된 설탕이죠. 또 하나는 과자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 식품 첨가물이요 특별히 뇌 질환에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자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튀김류. 튀김류는요, 뇌질환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튀김류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핫도그라든가 또는 치킨이잖아요.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환자이면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 좋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이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군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적인 활동성을 감소시킨다. 만일 고기를 맛본 적이 없었다면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본성의 동물적인 측면이 고기에 의해 강화될 때 지적 능력은 거기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은 우리의 동물적인 측면을 강화시킨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반대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기는요, 그 성격상 우리에게 동물적 본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하면 우리 지적인 활동성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관계 있냐면 우리 전두엽의 활동에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활동하는 것이 다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나오는데요, 너무 자주 먹거나 시도 때도 없이 간식하는 것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의지력이 점점 약해져. 그래서 간식은 아주 엄격하게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이 먹거나 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름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이러한 부절제한 식사의 죄는 소화기관의 건강한 운동을 교란시키고, 첫 번째는 소화기관을 이제 괴롭히죠. 고장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두뇌에 해로운 영향을 주며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가? 건강한 생활습관은요, 전두엽을 강화시킵니다. 건강한 식사, 또 충분한 운동, 또 햇빛 쬐이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깨끗한 공기, 절제, 영적인 생활. 특별히 이 두뇌가 요구하는 것은요, 당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제 탄수화물도 사실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단백질, 지방 다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피를 팍팍 뿜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세포는, 일반적인 세포는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세포 하나에 2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심장에는 2000개 되는 2000개.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그만큼 많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요, 지방 에너지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한 분자당 9kcal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만 사용하는데, 반면에 뇌는요, 포도당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특징은 뭐냐면 대사량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리고 이 나와 있는 것처럼 뇌의 대사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공급되는 포도당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대사속도는 평균 신체 조직보다 7.5배나 빠르다.
내 무게는 몸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대사는 1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도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너지도 15%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아주 빠른 이 대사량에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의 식사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실화봉사 296페이지에 보면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이러한 식품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천연적인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연적인 식물이 된다. 그것들은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전신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전대입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와 같이 음식과 관계 있고, 두 번째는 두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멍청하게 있으면요 사람은 점점점 퇴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 개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5세인가요? 김영석 박사 보십시오. 제가 김영석 박사의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연히 모든 기관이 다 축소됩니다. 여러분 키도 다 줄었죠? 나이 들면 키도 줍니다. 그 키 주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뇌도요 점점 줄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치매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김영석 박사의 글을 읽고 내가 놀란 이유는 뭐냐면 105세가 된 사람이 쓴 글로서요 지적인 탁월함이 뛰어난 거야. 이것은요 뇌 활동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김영석 박사가 그렇게 됐는가? 그는 평생 뇌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점점점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계실 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성경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죠.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이 두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요하는 게임이라든가 성경절을 암송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꼭 피해야 될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정치, 뉴스 듣지 마십시오. 그건 이곳에 나가서 들으십시오. 이곳에 계실 때 그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왜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사십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스마트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아름다운 찬송가도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시간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뇌를 강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TV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 시청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TV가 TV보다도 더 문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읽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찾는 건 괜찮지만 관계없지만 뭐 쓸데없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여러분이 인생을 소비합니까? 그것도 시작되없는 것을 보고 본다고. 저는 드라마 보는 사람 제일 한심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라마 보는 사람이라 영화 보는 사람. 허구의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그 허구의 이야기를 보고 간다고 내 아까운 인생을 소비한다. 이야, 난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래서 텔레비를요 30년 전부터 없애버렸습니다. 텔레비가 없어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텔레비를 보는 동안에는 신체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의 대사작용이요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텔레비전 볼 때는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작용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에서 이미 모든 걸 다 해줘. 순간순간 화면이 팍팍팍 지나가 사람이 멍청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내용을요 신문을 보는 사람, 두 번째는 잘 주목하십시오. 신문을 보는 사람, 두 번째는 라디오로 듣는 사람, 세 번째는 텔레비 뉴스로 듣는 사람, 세 부류를 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 가운데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을 해봤습니다. 누가 제일 찾아내느냐 하면요 신문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이 제일 판단력이 옳고요, 두 번째 귀로 듣는 사람이 두 번째 좋고, 제일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텔레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는 쓸데없는 몽상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전두엽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전두엽을 강화시켜야 하는가?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피니스 게이지처럼 사고가 생겨가지고 전두엽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전두엽 손상된 4살짜리 어린아이 이렇게 쭉 자료가 다 있거든요. 시한광이상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도덕성이 없어. 그리고 제재가 안 되는 아이가 돼. 나중에는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당이 안 되는 아이로 자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전두엽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오토바이 탄다면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고, 작업을 할 때는 헬멧을 써야 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자기 신체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약물입니다. 약물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났기 때문에 약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약물을 먹지 않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두뇌는요 우리 몸에 엄청난 대사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산소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태워야 에너지가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에 많은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데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평안히 있을 때보다도 20배나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운동을 하면 웬만한 병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후에, 요즘 날씨 참 좋죠. 햇볕은 따끈따끈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여기는 고지대가 돼가지고 시원하고 기가 막힌 이 환경입니다. 식사를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오후에는 햇볕이 비치면 밖에서 운동을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다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다 모시고 산으로 다 끌고 갔죠. 힘들다, 못하겠다, 나는 산에 안 가봤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니까 억지로라도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2시에 산에 갑니다. 그리고 운동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심폐기능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내가 버겁도록 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운동을 해야 이 심폐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지보다는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심폐기능과 이 운동 효과는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산에 그 나무를 다 치워놨습니다. 또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바른 식사,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은 피하는 것.
다음에 적당한 햇볕을 쬐고, 다음에 끊임없이 두뇌 활동을 통해서 전두엽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함으로 이 전두엽에 좋은 것만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이런 성경 연구는 아주 우리로 하여금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과 교통하고 영적 사물을 묵상하는 차원 높은 두뇌 활동을 하는 것은 전두엽 개발에 아주 유익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과 교통하고 영적 사물을 깨닫기 위하여 묵상하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양심은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의 양심은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요, 여러분의 도덕성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사물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점점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바침으로 이해는 커지고 좀 더 높은 능력이 개발되어 높고 고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왜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전두엽이 건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야. 도장.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탁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은 자의 수를 채워보니까 14만 4천 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 백성에게 도장을 찍어 인을 쳐. 그런데 어디에 인을 치느냐? 사단은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어디에 인을 쳐요? 이마에 인을 쳐. 이 이마가 어디냐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우리 전두엽, 우리가 섬기는 신앙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우리의 구원은 이 전두엽, 신앙의 기능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의 이 전두엽이 방향이 정해졌냐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친다는 의미는 이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딱 고정된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고,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죠? 이름이 적혀 있죠?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구원받는 14만 4천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테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기록했는데 특징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건강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건강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 도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과 관계 있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기별에 따라
건강한 생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꼴지으시기를 바랍니다.